네, 안녕하세요. 오늘 15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과서 65쪽 펴시고요. 그 전에 출석 댓글 꼭 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시간에 64쪽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65쪽 확인 문제 1번부터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과 곱,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근을 구해 봐도 요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은 x는 0과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0이고 두 근의 곱은 0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근각에서의 관계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요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요것이 근과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근과 그 다음에 요 A, B,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계수들 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10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분의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곱은요. A분의 C잖아요. 그쵸? A분의 C니까, 근데 상수항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A분의 C, 즉 1분의 0이어서 0 되겠네요. 우리가 아까 실제 근을 구해가지고 얘네 둘의 합은 마이너스 10이구나, 곱은 0이구나 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답만 얼른 얘기를 해보자. 그럼 2번은 합은 뭐가 됩니까? 합은 x의 개수가 0이니까 0 되겠고요.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0 되겠네요. 자, 3번은 어떻게 되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8인 거죠. 정확히 쓰면 그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곱은 그냥 a분의 c,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중간에 제가 자꾸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잘 됐는지 또 좀 잘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뭐라 했냐면 무조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놓고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되는 거 이걸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자, 근데 다음을 두근으로 하고, 즉 1번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요 값을 두 근으로 하겠대요. 이걸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요 1번에서는 두근의 합을 생각해 보세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이 두근의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왜냐면 요거 하나를 각각 근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라 했고요. 알파 베타는 1이라 했습니다. 두근의 합 4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는 걸까요? 자, 두근의 합과 곱을 알았고요. 최고창이 2창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여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4라는 합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곱은요. a분의 c 그것이 3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얼른 찾아야 된다. 얘네 둘 합한 것과 곱한 값들을 얼른 찾아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색을 바꿔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럼 2번은요? 2번은 합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합은 1 마이너스 알파랑 1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는 것이니까 2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네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요. 얘는 결국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곱은요. 1 마이너스 알파랑 1 마이너스 베타를 곱할게요. 쭉 전개해보면 얘는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한테 3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한테 1 집어넣어 주시면 3 넣고 1 집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얘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또 틀릴 뻔했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합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한 것도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2번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네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3번. 자, 둘을 합합니다. 합하면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에요. 통분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즉 얘는 1분의 3이니까 3이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엔 곱합니다. 곱한 건 편하네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을 해주시면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얘는 1분의 1이어서 1 되겠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도 얼른 해봅시다. 합은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해야 돼요. 요거 앞쪽에서 했었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한테 2알파 베타를 뺍시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9 빼기 2가 되나요? 즉 7이라는 값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면 곱한 건 간단한 것 같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하면은 알파 베타의 제곱인 거니까 1의 제곱 1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이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가 그냥 잘 되는 애들이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들은 잘 되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하기가 쉽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던 건데요. 자, 그거 했던 방식이 뭐였었냐면은 우선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얘네 두 근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두 근 구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거든요. 그쵸? 두 근 구하는 거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두 근을 구하는 거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근데 여러분들 근의 공식 짝수에 해당하는 근의 공식도 잘 알고 있죠. 그쵸? 어떻게 되죠? 요 한 번만 써본다면 a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되는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걸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얘는 1분의 b 프라임이니까 5가 되겠죠. 그쵸? 5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b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쵸? 제가 왜 이랬죠? 자, 그럼 얘가 그러면은 5가 되는 게 맞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AC 1 곱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즉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인데 루트 24는 2루트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가 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냐? x 마이너스 5 더하기 2루트 6 곱하기 x 마이너스 5 빼기 2루트 6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 빼기 5 빼기 2루트 6 곱하기 x 빼기 5 더하기 2루트 6은 0입니다. 이 방정식으로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얘라고 하는 거는 0입니다 라고 놓고 풀기 시작을 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뭐예요? 는 0이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요 부분만 필요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가 된 거예요. 즉 얘라고 하는 놈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풀어보시고 4번만 하나 같이 더 해봅시다. 4번. 자, 얘도 역시 2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2는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근의 공식을 통해 군을 구해요. 얘는 짝수 공식이 안 되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이번에는 4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i가 되네요. 그렇죠? 17i가 아니라 15i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얘라고 하는 놈이 어떤 식으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요게 나온 거니까요. 결국 얘는 x 빼기 4분의 9 더하기 루트 15i와 x 빼기 4분의 9 빼기 루트 15i는 0입니다 라고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얘 앞에 최고창의 개수가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앞에 붙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라는 걸 풀기 위해서 얘는 0입니다를 이용해서 푼 거지, 실제 우린 그냥 2차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요 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2번과 3번은 풀어보시고 뒤에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번으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는 0입니다. 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두 근을 어떻게 놓을까? 우리가 보통 알파랑 베타라고 놓잖아요, 두 근을. 근데 그렇게 놓는 게 알파랑 베타가 서로 2대 3입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간단하게 우리 알파를요, 두 근을요, 2알파와 3알파로 놔야지 라고 하면, 네, 2알파와 3알파 2대 3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로 두기보다 2알파, 3알파로 두는 것이 네, 풀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두 근의 합 생각해 봅시다.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5알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5가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5알파가 5인 거니까 결국 알파는 1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고, 결국 두구는 뭐다? 두구는 2랑 3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K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2알파 곱하기 3알파라고 하는 두근은 A분의 C니까 1분의 K에서 K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되는 거죠? 그럼 우리 K 값이 6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K 값이 6인 거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K 값이 우리 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K 대신에 6을 집어넣어 줍시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얘라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근의 곱 구해야지 하고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군 구한 다음에 곱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네, 어렵지 않죠. a분의 c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4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 네, 실수 ABC에 대하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웬만하면 무조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여기 순차적으로 요 개수가 A, B, C였던 게 반대로 C, A, B 거꾸로 된 거네요. 그쵸? 자, 뭔가 관계가 있나 봐요. 자, 이거의 두근을 다음 순서에 따라 알파, 베타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단계 따라 해보시죠. 뭐
요거에 첫 번째 방정식에 알파랑 베타가 각각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이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는 x한테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는 이 방정식을 이 등식을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베타도 넣었을 때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거를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단계는 우리가 잘 했네요. 그쵸? 1단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2단계로 가볼게요. 자, 2단계에서는 얘가 얘기하는 게 1단계에서 구한 식 중에 알파의 식은 알파 제곱으로, 베타의 식은 베타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알파 제곱으로 나눕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제곱분의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양변에다 똑같이 해야죠. 우변에다가는 뭐 나눠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대로 0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알파 제곱분의 a 알파 제곱은 그냥 a만 남게 되겠고요. 알파 제곱분의 b 알파는 알파가 하나씩 약분이 되면서 알파분의 b. 그 다음에 근데 이 알파분의 b를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b 곱하기 알파분의 1. 그 다음 마지막 c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누라 했으니까 나누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타 쪽도 역시 똑같이 얘도 역시 양변을 똑같이 베타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곱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1 그것은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2단계 답은 요거인 거예요. 2단계 답.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3단계에서 뭐를 얘기를 하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드디어 요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방정식. 요 두 번째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입니다. 라는 거에서 자,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입니다. 에다가 한번 알파분의 1을 대입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1도 대입 한번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자, 알파분의 1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a가 되나요? 좌변이?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얘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인지는 몰라요, 얘가. 원래 우리 근을 집어넣어야지만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근인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우선 집어넣어 본 거예요.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랑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거랑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지금 순서만 다르고 똑같은 애죠. 그쵸? 결국 이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0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은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x한테 알파분의 1을 대입을 시켰더니 등호가 성립했어요. 된 거 맞습니까? 그쵸? 자, 그 얘기는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입니다의 근 중에 하나는 알파분의 1이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도 뭐 똑같죠. 베타분의 1 집어넣으라 했잖아요. 베타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베타분의 1을 넣어주시면은 c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근데 얘랑 같네요. 그쵸? 결국 얘도 0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요놈의 근 중에 하나가 베타분의 1이구나. 결국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독특하네요. 그쵸? 개수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채로 나타내어지는 두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알파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서로 역수 관계의 두 근을 각각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2차 방정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근을 이거라고 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던 거냐면은 60페이지 아래쪽에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켤레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해보시면 되는 건데 뭐 꼭 그게 아니어도 요거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정우는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냐면은 한근이 1 빼기 i니까 x한테 1 빼기 i를 집어넣어 보지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1 빼기 i를 집어넣어주면 1 빼기 i의 제곱 더하기 a의 1 빼기 i 더하기 b는 0입니다. 라는 걸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 빼기 i 제곱해 볼까요? 1 빼기 2i 빼기 1이고요. 더하기 a 빼기 ai 더하기 b는 0 돼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a 더하기 b가 실수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자, 같으려면은 이것들이 계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구나 라는 저 결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별거 없죠.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쵸? 집어넣어서 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민수 방식입니다. 자, 민수가 이제 켤레근 얘기를 하는 거네요. 한 근이 1 빼기 i라면 다른 한 근은 한 근이 1 빼기 i라면 다른 한 근은 1 더하기 i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요. 그쵸? 얘네들 더하면 2가 되죠? 두 근의 곱은 얼른 잘 곱해 보시면 얘는 얼마의 값이 나오죠? 곱한 것도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도 알고 곱도 알고 있을 때 요놈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보시면은 결국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0입니다가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요거 우리 앞쪽에 몇 번 문제예요? 몇 번 문제예요? 2번 문제에서 했었던 거네요. 두 분의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구나 라는 똑같은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혜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지혜는 어떻게 했냐면은 x는 1 빼기 i니까 1만 넘긴 거예요. 그럼 x 빼기 1은 마이너스 i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주면은 요 i에 해당하는 허수 부분에 있었던 놈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 되나요? 그쵸?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앞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구나 라는 역시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같은 문제지만. 네,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 66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부터. 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분들 2차 함수 중학교 때 다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텐데.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세요 하고 있네요. 요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네. 자,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거죠. 그쵸? 위로 볼록이고 요놈의 꼭지점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0,4가 되는 건가요? 0,4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애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데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지? 하는 거 정도를 찾아주시면 좋아요. X축과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Y좌표가 0일 때 X값 찾아야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다 Y좌표가 어떠한 애들이니까 다 0이니까 즉 Y좌표가
y가 0이 되도록 해주는 x값 찾아주세요. 즉 y한테 0 집어넣어서 y한테 0 집어넣어주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x제곱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x 빼기 x 절편이 마이너스 2와 2가 되는구나 해서 얘는 이런 형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찾아보시죠. 두 번째도 역시 x절편부터 얼른 찾아볼게요. y한테 0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얘는 x 빼기 2, x 더하기 1은 0입니다. 즉 x는 x는 2와 마이너스 1에서 이제 x축과 만나는 거죠. x는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고 자 그리고 얘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애죠. 그쵸? 네, 아래로 볼록한 애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찾아주기 위해서 얘 계산을 x제곱 마이너스 x에 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요렇게 붙여주면은 줬다가 빼면은 그대로죠. 그쵸? 그래 놓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제곱식, 즉 완전제곱꼴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1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값이 됩니다. 즉 얘는 꼭지점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면 한 이쯤 될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구나. 네, 라고 대충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시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뭐 해보신 거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67쪽. 자,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여 보자 했는데요. 자, 여기에선 지금 제목이 뭐냐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은 뭐고 2차 함수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또 생각을 잘 해야 될 텐데 2차 함수는 뭡니까? 함수.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x의 값에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y 값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할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즉 그 x랑 y의 관계를 얘기하는 식을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2차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근데 a가 0이 아니어야지만 2차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적혀지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y한테 0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즉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곳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y한테 0을 집어넣는 그 순간 y한테 0을 집어넣는 그 순간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y값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얘를 2차 방정식꼴로 만들래. 근데 대부분 지금 x축과 관계를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y한테는 대부분 0을 집어넣는 일을 할 거예요. 자, 하나씩 밑에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여 보자.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개, 두 개, 얘는 두 개죠. 얘는 한 개죠. 이런 거 우리를 접한다라는 표현도 하죠. 접한다. 뭐 교점의 개수니까 얘는 한 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얘는 만나는 게 없네요. 그쵸? 얘는 만나지 않아요. 0개 만나요 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을 읽어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각각 a랑 b라 여기를 a, b라고 하겠대요. 자, 이때 두 점 a, b는 a, b의 y좌표는 0이므로 두 점 a와 b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즉 요거죠. 그쵸? 이 2차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도록 해주는 x값은 뭘까 구하는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은 2차 함수 y는 요놈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거 보시면은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찾아보도록 하죠. x축과의 교점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거는 y한테 0이 y 값이 0이 되도록 해주는 x가 누구지? 라는 것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지금 2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우선 확인. 인수분해 잘 되는 애예요. 그래서 그 x좌표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역시 y가 0이 되도록 해주는 그 x값들은 누가 있는 건가요? 그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먼저 좀 곱해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자, 그래서 얘는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역시 y가 0이 되도록 해주는 x는 누군가요? 네,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인수분해가 다 잘 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이 또는 8 나오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도 역시 얘가 0이 되도록 해주는 애가 누굴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고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아이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이거는 0입니다가 돼서 결국 x는 1 또는 2분의 3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애들이었던 거죠, 다들. 그리고 인수분해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애들 중에 이제 실근도 있겠지만 우리 복소수 범위까지 넘어가는 허근들도 존재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과서로 다시 와서요. 따라서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 그 x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인 거잖아요. 그쵸? 자, 이놈의 교점의 개수는 우리 교점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놈을 연립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공통인 x를 집어넣어서 공통인 y가 나오는 거예요. 즉 그게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결국 이제 y는 이거니까 얘랑 얘가 같아요라는 그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같으며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근의 개수를 판별해라. 즉, 그럼 우리는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만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위에 있었던 얘들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놈의 이차함수식에서 왜 얘가 만약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이었는데 이 이차함수가 근데 교점을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y한테 0을 집어넣어서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면 요 놈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구나. 한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인 거구나. 안 만나요? 실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을 가져서 안 만나는 상황이 된 거구나. 즉 판별식을 통해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쵸? 네, 그거를 정리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68쪽. 자, 얘는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들을 얘기한 거고요. 얘는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건데. 자, 그리고 이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은 두 군데서 만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요놈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근일 때는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이어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에는 이 2차 함수는 x축과 한 곳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될 때는 x축하고 안 만나요 라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역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접해요? 안 만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애들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저랑은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말해주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얘가 x한테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값이 0이 되나요? 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를 하자? 판별식을 하자.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판별식을 하자. 3의 제곱 9한테 뺄래요. 4 곱하기 1 곱하기 5를요. 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음수가 나왔습니까?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얘라고 하는 2차 함수식은 어떻게 된다? x축하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래로 볼록한 애죠. x축하고 안 만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x축과 안 만나요. 만나지 않는다 라고 결론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y한테 0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접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번 해보고 또 하나 둘 더 해보고 마무리 짓죠. 자, 그럼 얘도 역시 언제 x한테 얼마를 넣어야 y값이 0이 돼요 라는 거를 2차 방정식을 신경을 써서 판별식으로 바꿔주신다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9 더하기 8인가요? 자, 17이라는 0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 어떤 결론?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1이 최고창이 1이라고 하는 놈이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즉 아래로 볼록하게 돼서 이 두 군데서 만나요 라고 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까지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4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3번도 x한테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가 0 되지? 하고 갈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좀 곱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뭐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걸로 바꿔주면 좋기는 합니다. 얘는 4분의 판별식 쓸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 c 딱 0이 됐네요. 그쵸? 자, 판별식이 0이 됐어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점에서 접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x축이 한 점에서 접한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라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애죠. 위로 볼록한 애가 이렇게 접한 겁니다. 접하면서 그려지고 있다 하시면 될 거예요. 자, 4번도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69쪽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뭐 방금 했던 건데 요 k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똑같이 합니다. 우리 문제 2번과 똑같이 하면 돼요. x한테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값이 0이 되나요? 하는 걸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때 4분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k, 즉 4 빼기 k가 되겠죠? 이 4 빼기 k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니까 서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k의 범위는 4보다 작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네요. 어렵지 않죠? 그쵸? 문제 2번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아래쪽에 있는 거. 이차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즉 모든 경우를 다 한 번씩 찾으란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그 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역시 얘도 x한테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가 0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얼른 찾아볼게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1 더하기 6k 빼기 1 되겠네요. 빼기 2 되겠네요. 6k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판별식 요놈이 우선 이제 그러면 1번부터 가면은 1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6k 빼기 1이 0보다 커주세요. 그 다음 2번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세요. 판별식이 0이 돼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k는 6분의 1보다 크다. k는 6분의 1과 같다. 그 다음에 k는 6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네. 문제 3번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문제를 여기까지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70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여러분들 풀어 오시면서 네, 그거부터 역시 또 풀이하고 71쪽의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